발행어음 시대에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간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2017년 1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고 이후 국내 증권사 중 가장 가파르게 몸집을 키웠는데요. 그리고 시장이 놀란 장면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순이익이 1조 6천억 원 수준인데 증권사가 은행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거래가 많았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증권사의 존재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헤게모니를 틀어지고 있던 은행 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나 이제는 증권사가 시장의 키플레이어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증권사가 할 수 있는 IMA 사업이 열렸고 발행어음 추가 인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IB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증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열린 건 분명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자본 10조 원을 넘긴 두 회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있습니다. 더벨 자본시장부 김슬기 기자입니다. 증권사가 은행을 위협한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증권사는 단순히 브로커리지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을 설계하고 거래를 주선하며 자기 자본으로 투자, 트레이딩은 물론 글로벌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말 그대로 종합투자 사업자로 변신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도 이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증권사를 대형화해 종투사를 늘리고 그 증권사가 조달한 자금이 기업금융, 모험자본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된 게 바로 발행어음과 IMA입니다. 전통적으로 증권사는 은행처럼 예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본과 시장성 조달에 의존했고 조달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발행어음과 IMA는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 고객 자금을 받아 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수신성 상품에 가깝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의 최대 200%까지 조달 운용이 가능하고 IMA는 자기 자본의 최대 300%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느냐인데요. 발행어음과 IMA는 기업금융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발행어음은 기업금융 투자 비중이 50% 이상, IMA는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증권사의 자금이 IB로 흘러가도록 구조 자체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 결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같은 대형사는 은행 못지않은 자금력을 가지고 딜 시장에서 협상력을 키우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한국형 IB 육성은 하루아침에 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2013년 종투사제도 도입, 2017년 대형 종투사의 발행어음 허용, 최근에 IMA 개방과 발행어음 추가 인가 확대로 핵심은 일관됩니다. 증권사가 더 싸게, 더 크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돈이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발행어음 시대에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간 곳은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가 아니라 비은행계, 그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2017년 1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고 이후 국내 증권사 중 가장 가파르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성과가 뚜렷합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 순이익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말에 순이익 2조 원 달성도 수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놀란 장면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순이익이 1조 6천억 원 수준인데 증권사가 은행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거래가 많았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구조적으로 돈이 되는 영역에 자본을 집중했습니다. 트레이딩과 운용, IB, 발행어음 기반의 저비용 조달,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영업 순수익 구성에서 상품 운용 비중이 60%대, IB도 20%대 중후반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은 전통 IB 트레이딩 하우스의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국내 메가증권사의 중심은 어디냐? 결국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기자본 10조 원이 넘는 곳도 이 둘뿐이고 최근 IMA 사업도 동시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별도 자기자본은 한국투자증권 12조 원대, 미래에셋증권 10조 원대로 한국투자증권이 2025년을 기점으로 격차를 벌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더 잘하냐 보다 두 회사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두 회사의 전략 차이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결국 오너십과 자기자본 배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너 2세인 김남구 회장이 이끄는 회사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금융, 인수금융, 대체투자 등에서 자본을 과감하게 집행하는 하우스로 평가받습니다. 발행어음으로 개인 자금을 조달해 트레이딩, IB에 투입해온 경험이 많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박현주 회장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기업대출처럼 레버리지로 3에서 5%의 수익을 반복하는 구조보다는 주식 투자, 장기 투자, 글로벌 사업에 더 무게를 둡니다. 특히 미래에셋은 자기 자본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배치해 런던, 뉴욕, 홍콩,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해왔습니다. 즉, 같은 메가증권사지만 한국투자증권은 딜과 트레이딩으로 빨리 크게,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과 WM으로 멀리 오래가는 전략입니다. 이 두 회사의 또 다른 장점은 비은행 계열 증권사라는 점입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상당수는 은행계 금융지주 산하에 있습니다.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은 발행어음 인가를 확보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계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는 바젤3 기반의 BIS 비율 규제를 받고 결국 그룹 차원에서 RWA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행어음 인가가 있어도 비은행계만큼 과감하게 운용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국내 금융시장은 지금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발행어음과 IMA는 증권사에게 수신기능과 레버리지라는 엔진을 달아줬고 그 결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같은 메가증권사는 은행을 위협할 수 있는 이익구조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메가증권사 시대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디까지 확장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 김슬기였습니다.